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조별리그 3전 3승 맹활약에 이어 손흥민, 김민재 또한 월드클래스로서 맹활약을 하면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연일 축제 중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매우 부럽게 쳐다보는 나라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번 아시안게임 개최국 중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중국은 아시안게임 첫 상대인 인도를 3대1로 대파하며 잠시나마 우승을 꿈꿨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올렸다시피 우리가 쿠웨이트를 9대0으로 압살한 것을 보고 다시 희망을 잃었죠. 여기에 더해 중국 축구는 우리와 다르게 계속해서 악재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 미얀마를 안방에서 대파하고 행복에 젖어있던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마지막 조별 예선전 상대인 방글라데시와 졸전 끝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방글라데시의 피파 랭킹인데요. 무려 피파 랭킹이 189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중국 또한 축구 강국은 결코 아니지만 피파 랭킹이 80위로 방글라데시와는 비교 자체가 불허한 나라인데 아시안게임 우승을 노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피파 랭킹 189위 팀과 득점 하나 없이 비겼다는 것은 개최국으로서의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긴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축구 팬들은 SNS에 그러면 그렇지.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실력으로 감히 한국 대형들께 이기겠다고 언론들은 큰 소리를 쳤던 것이냐. 지금이라도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심판이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한 골도 못 넣었어. 밥만 먹고 축구만 하는 놈들이 왜 항상 이것밖에 못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8강에서 한국한테 지고 탈락 확정이야. 희망을 갖지 말라고 얘들아. 이런 실력으로 한국을 이기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니 내가 다 창피하다. 부끄러워서 말도 안 나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렬한 실망감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27일인 오늘 대형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중국 검찰이 지난 2월 낭마한 전 중국 축구협회장을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관시 문화로 인해 평범한 수준의 뇌물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국가인데 이번 협회장의 뇌물 협탁은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네요. 언론에서 구체적인 추정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축구는 한때 중국의 대기업들과 글로벌 큰손들의 엄청난 투자들이 있었던 만큼 조 단위의 비리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엄청난 자금으로 유명한 외국 선수들을 중국 슈퍼리그로 꾸준히 데려왔지만 중국 자국 선수들의 성장은 전혀 없었던 이유가 다 이러한 부패 때문인 것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축구팬들은 자조하는 반응을 보이며 자국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의 케이스를 꾸준히 언급하며 부러워하고 있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북런던 더비에서 영웅이 된 손흥민을 보며 썩어빠진 중국 축구계에서는 1000년이 지나도 나올 수 없는 선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PL 득점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캡틴이 되어 해리케인 이상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의 토트넘이 패배를 모르는 결코 지지 않는 팀이 되었다며 정신력의 근간이 저번 시즌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앙숙인 아스널과의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이 직접 증명해 보였죠. 아스널이 한 골을 넣으면 얼마 안 있어 손흥민이 바로 골을 넣으며 아스널 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은 아스널이 페널티킥골을 성공시키자마자 1분 만에 꽂아 넣어 아스널 홈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아스널의 안방에서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은 선수로 역사에 새겨졌고 이는 라이벌인 아스널 팬들조차 인정하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일전에서 비긴 이후 뛰어난 선수를 양국이 모두 칭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갈등의 골을 극복하고 현실화되기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공감할 수 있죠. 당연히 이러한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폼에 중국 네티즌들은 찬사와 탄식을 번갈아가며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응들을 가져왔으니 즐겨주세요. 신들린 선방을 하고 있었던 아스널 골키퍼가 손흥민의 두 골에는 반응조차 못했어. 특히 수비수 3명 사이로 꽂아 넣은 첫 번째 골은 정말 환상적이라는 말 밖에는 못하겠다. 공을 아무렇지도 않게 골대 가장자리로 꽂아 넣는 스킬 좀 봐봐.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대표팀에 그 누구도 저런 슈팅을 해내는 선수는 나오지 않을 거야.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저런 슈팅이 가능하구나. 저러니 영국에서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동아시아 출신의 황인종이 전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탑 클래스의 활약들을 하고 있어. 문제는 전부 우리가 소국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지. 앞으로는 자만심을 버리고 한국을 대국으로 모시며 축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해.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이 상대 팀들에 넣은 골들을 잘 봐. 우리 팀의 골들과 퀄리티가 달라. 어릴 때부터 저런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이 지금의 손흥민처럼 글로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거야. 한국은 얼마나 행복할까? 매일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과 같은 천재들이 유럽에서 활약하면서 신문에 나오는데 지루할 틈이 없겠어. 반면에 우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인도 이겼다고 너무 좋아서 우승을 한다느니 하고 있는데 정말 비참하다. 방글라데시와 전력 승부에서 0대0으로 비긴 우리와 대충 뛰면서 모든 상대팀들에게 3점 차 이상으로 승리한 한국. 승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압도적인 레벨 차이가 있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언론들이 우리가 8강에서 한국 만나서 진다고 하는데 방글라데시와 비기는 전력으로는 8강도 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언제까지 자만할 거냐? 매번 유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가 고심하는 한국 축구계와 어떻게 하면 투자금을 사비로 빼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국 축구계. 어떻게 해야 축구 강국이 될 수 있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 희망이 없다. 손흥민은 찰나의 순간 완벽한 판단으로 골을 결정지어. 우리 국대는 비어있는 골문 앞에서도 머뭇거리다가 공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는데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온다. 완벽한 퍼스트 터치 이후 다이렉트로 정확한 슛을 하는 손흥민과 퍼스트 터치하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슈팅할 때 50% 확률로 헛발질을 하는 우리 국대의 이 퀄리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 우축구왕이었다면 저 상황에서 모든 볼을 키퍼의 손에 배달해 줄 텐데 손영은 정말 침착하구나. 과연 골든부츠 소유자. 한국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내는 프로페셔널한 나라야. 하지만 우리 중국은 비리에 한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월드클래스들이 가득한 나라라고. 자부심을 갖자 얘들아. 2000년 이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아시아가 축구하는 줄도 몰랐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독일조차 한국과 일본에게 연패하며 경계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는 돈이나 끌어모아서 잘난 척이나 할 줄 알지 뭐 하나 발전하는 게 없어.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심판을 매수해서 한국 선수를 최소 2명 이상 퇴장시키지 않는 이상 한국과의 8강 경기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듯. 이처럼 중국 축구 팬들 대다수가 열기가 식어 다시 자국 리그를 비판하고 한국을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리 사건은 한두 번 터진 게 아니었던 모양인지 중국인들이 침착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들의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국 스포츠 전문가이자 스포츠 작가로 활동 중인 로버트 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스포츠계 현 상황은 메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완고한 권력구조와 규제의 부재, 매니지먼트 실패를 반영한다. 스포츠의 원천적인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전문가의 이러한 분석이 나올 정도로 근본부터 썩은 중국 축구계는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러러볼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